그래서 점심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로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내 이름은 야마모토 유타카. 35살로 음식점에서 근무 중이다. 요즘 시대에 독신인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부끄럽게도 못소리다. 하지만 사회 부적응자도 백수도 아니다. 차슈라면 다 됐습니다. 그려! 내가 일하는 라멘집은 크기가 작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숨겨진 맛집으로 동네 사람뿐 아니라 멀리서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거기서 나는 부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나 이외에는 점장인 사이토 다이씨랑 알바 한 명인 소수체제이지만 그래서 설거지나 서빙, 재료 준비까지 온갖 걸 다 해야 해서 매일 굉장히 바쁘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언젠가 대장에게 인정받아 독립해서 이 가게에 분점을 내는 게 당연한 목표. 매일이 일이자 수행이기도 하다. 대장, 내일 준비 말인데요. 재료가 부족할 것 같은데 주문해도 되나요?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가게에 있는 거냐? 얼른 퇴근해. 열심인 건 좋지만 너무 무리하다 쓰러져도 곤란해. 죄송합니다. 발주서만 쓰고 바로 돌아갈게요. 그래라. 그러고 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구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2년이 지났으니까요. 슬슬 분점을 내는 날도 가까워진 거 아닐까요? 바보야, 자만하지 마. 죄송합니다. 그냥 말해본 거예요. 그나저나 벌써 2년인가? 갑자기 제자로 들어오겠다고 한 날이 마치 어제일 같구먼. 그때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 근무하기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그 전에 뭘 했냐고 하면 평범하게 회사원을 했다. 학창시절에는 소통장애가 있어 여친은커녕 친구도 제대로 없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마음을 바꿔먹어 부동산 회사의 영업직으로 일하기로 했다. 물론 처음에는 지옥처럼 힘들었지만 죽을 힘으로 노력했다. 그러자 조금씩 성과를 내게 되어 선배나 상사한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여성과 대화하는 것도 전만큼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 스스로에게 대한 자신감도 커졌다. 하지만 일하기 시작한 지 5년 정도가 지난 시점, 그때 상황이 크게 변하고 말았다. 야, 너 지금 어디 가냐? 외근에서 돌아온 참이야. 그럼 오는 김에 점심 좀 사와. 그리고 전에 말했지? 말 조심하라고. 실례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모니로봇 도시락에 멘치카츠 부탁해. 모니로봇 도시락이요? 뭐 불만 있어? 아니요, 좀 멀어서 가능하면 다른 가게가 좋을 것 같아서요. 왜 회사 근처에 새로 생긴 곳도 있고. 싫어. 거기 멘치카츠를 먹고 싶어졌다고. 잔말 말고 갔다 와. 아마 4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20분 만에 사와. 진짜 무능하구나 너. 이 남자의 이름은 카네코. 본사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으로 나이는 동갑. 입사한 타이밍도 같아서 말하자면 동기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난 듯이 굴느냐 하면 그가 사장 아들이기 때문이다. 본사의 사장님은 머지않아 이 지사를 카네코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 회사에 있는 모두에게 미래의 보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건 다소 이해가 되는데 이 남자는 왜인지 나를 눈엣 가시로 여겨 노골적으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억지스런 일을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대놓고 나를 무능하다, 쓰레기다라며 매도하고 회식 때 억지로 장기자랑을 시키는 등 아주 전형적인 갑질을 하는 놈이었다. 동료 상대로 갑질이라니 발상 자체가 묘하긴 하지만 선배도 상사도 기본적으로는 못 본 척을 했다. 실질적으로는 이미 사장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거역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마음이 병들어 회사를 퇴사하고 본가로 돌아가 요양을 하게 되었다. 원래 유리 멘탈이라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다. 겨우 일을 찾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30살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이미 한때의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다. 완전히 위축이 된 채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 새 회사 사람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내 안의 공포에 저항하지 못하고 벽을 만들었었던 것뿐이다. 이렇게 회사 내에서도 고립되어 있을 곳이 없어졌다. 그렇게 2년도 지나지 않아 그만두고 말았다.
그 후부터는 파견직으로 떠도는 사회인 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월급은 낮았지만 같은 곳에서 오래 일하는 것에 거부감이 들었었던 것이다. 그때 나는 삶의 희망을 잃었다고 할 수 있다. 파견으로 계속 먹고 살기는 힘들 거고 그렇다고 정규직이 될 마음도 없다. 완전히 인생의 길이 막혀버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비틀비틀 라멘집으로 들렀다. 늦은 시간이어서인지 문을 연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손님은 나 혼자. 돈이 없어서 일반 라멘을 하나 주문. 그러자 나온 건 차슈가 가득 올라간 라멘이었다. 저는 일반 라멘을 주문했는데요. 아, 그랬군. 그럼 내가 착각했나봐. 가격은 일반 라멘 값으로 받을 테니 먹어주게. 그래도 괜찮으니 먹어. 형씨 많이 지쳐 보여. 스트레스나 피로 해소에는 고기를 두둑히 먹는 게 효과적이라고 얼마 전에 어떤 예능에서도 그랬어. 네, 그럼 잘 먹겠습니다. 한 입 먹고 나는 눈물이 나왔다. 맛은 물론 최고였고 대장에 인품이 가득 담긴 것 같았다. 그때 먹은 라멘의 맛은 살면서 먹은 라멘 중 가장 맛있게 느껴졌고 그건 지금도 변함없다. 나는 어떤 운명을 느끼고 기세를 몰아 대장의 제자로 들어갔다. 이렇게 지금도 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직장에 사람이 적은 덕분에 의사소통도 쉽고 전과 같은 트라우마를 떠올 일도 없어져 부모님도 크게 기뻐하셨다. 얘기는 현재로 돌아온다. 어느 날 대장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미안하다. 갑작스런 말인데 내일부터 5일 정도 나가게 됐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말이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 때문인가요? 그래. 의사 말로는 좀 더 버틸 거라고 했는데 상태가 급변했다네. 조의를 표합니다. 괜찮으신가요? 심적으로. 뭐 각오는 했었으니까. 아버지랑은 이전 병문 안에서 작별 인사를 해뒀어. 아버지도 만족스럽게 갔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가게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대로 지키고 있을게요. 고맙다. 부탁해. 네, 맡겨두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가게를 한동안 맡게 되었다. 한 명 줄어들면 정신없긴 하지만 뭐 어떻게든 됐다. 그렇게 바쁜 하루가 끝나고 슬슬 문을 닫으려고 하던 때 벌써 끝났나요? 나타난 건 한 명의 여성. 나이는 나와 비슷한 정도인가? 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4명도 함께였다. 배고픈데 라면 먹고 싶어. 여자아이들이 떼를 써서 어머니는 곤란해 보였다. 괜찮아요. 먹고 가세요. 개인 경영 가게니까 그렇게 엄중히 굴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들을 안으로 들였다. 주문을 묻자 저 라면 하나요. 네, 그 외에는요? 그것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왔다고는 하지만 5명이서 라멘 한 그릇은 너무 적다. 다시 보니 어머니를 포함해 아이들은 비쩍 말라 있었고 입고 있던 옷도 낡아 보였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거라는 걸 눈치챘다. 나는 문득 2년 전에 내가 떠올랐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한 그릇만 주문했는데요. 내가 내민 건 어머님에게 한 그릇, 아이들에게도 각자 한 그릇씩이었다. 아이들에게는 하프였지만 아니, 사실은 실수로 면을 많이 삶아버렸거든요. 아까우니 드셔주셨으면 해요. 그때의 대장을 흉내내봤는데 전혀 멋있지 않았다. 서투른 연기로 어색해지고 말았다. 아저씨 덤벙이구나. 알았어, 먹어줄게. 덤벙이. 이야, 정말 고맙다. 딸들에게 놀림받긴 했지만 뭐 기뻐해주니 됐다. 그러자 어머니 쪽은 감사합니다.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어지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결국 5은 라멘을 맛있게 먹고 만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돌아갈 때 어머니는 진지한 얼굴로 저는 스즈키 사월이라고 합니다.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럼 건강해지면 다시 저희 가게 와주세요. 여긴 볶음밥도 만두도 맛있거든요. 아이들이 잔뜩 먹을 수 있게 됐을 때라도요. 네, 반드시. 그렇게 말하는 사오리 씨는 눈에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하지만 가게에 왔을 때보다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다. 그들이 행복해지길 바랄 뿐이다. 그 일로부터 몇 년 후 나는 37살이 되었고 곧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던 중이었다. 평소대로 가게에 들어가자 대장이 묘한 표정으로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손님이 아니길래 누군가 싶었는데 카네코? 어라? 야마모토잖아. 너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냐? 무려 대장과 대화하고 있었던 건 그 연깊은 상대 카네코였다. 대체 왜 카네코가 여기 있고 대장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세상 진짜 좁다. 밑바닥 직원이 설마 라멘집에서 일하고 있었을 줄이야. 뭐 어느 쪽이든 밑바닥이네. 그보다 그 말 사실이야? 그래, 요즘엔 회사도 완전히 내 것이 되었거든. 그래서 새 아파트를 세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 가게가 있는 빌딩을 부수겠다고? 맞아. 그 빌딩에 가게를 넘겨봤자 얼마 벌지도 못하니까 말이야. 얼른 철거시키고 좀 더 수익률을 좋은 걸로 새로 짓겠다는 거지. 다시 생각할 여지는 없는 거야? 뭐, 그 빌딩을 적당한 값에 사준다면 팔아줄 수는 있어. 미안. 절대 불가능한 말을 해서. 아무튼 그렇게 됐다. 그래, 사실 우리 라멘집은 빌딩 1층을 빌려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건물주가 카네코의 회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운다는 건 다시 말해 가게를 접고 나가라는 것이다. 그건 정말 곤란한 얘기다. 확실히 우리 라멘집은 인기가 있긴 하지만 수익률은 높지 않다. 대장이나 내가 생활할 정도의 수익은 있지만 아예 새 가게를 열 정도의 자금은 없는 것이다. 즉, 빌딩에서 나가게 되면 이 가게가 없어지게 된다. 그것만은 봐줬으면 한다. 그러니 내 원하는 모두 있고 카네코에게 빌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 생각해주세요. 하지만 카네코는 코웃음을 치며 이건 비즈니스거든. 네가 머리를 숙일 정도로 번복할 수는 없지. 어딜 가든 어차피 밑바닥은 밑바닥이구나. 얌전히 나가기나 해. 손쓸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다시 이 남자에게 있을 곳을 빼앗기는 건가? 모처럼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 모양이다. 이젠 희망도 뭣도 없다. 곧 가게를 접어야 하지만 매일 해야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의기소침한 상태로도 어떻게든 하루 일을 마치고 평소처럼 가게를 닫으려고 했는데 저기 야마모토 씨 맞죠? 포렴을 거두려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누가 말을 걸었다. 스즈키 시오리예요. 기억하세요? 아, 그때 여자아이 넷을 데리고 있던 어머니라는 걸 순간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게 그때와 달리 옷은 기품이 있으면서 비싸 보였고 야위었던 표정에는 생기가 넘쳤다. 게다가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예쁜 여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처음 만난 게 아니었는데 두근거렸다. 일단 그녀를 안으로 들여 얘기를 듣기로 했다. 그리고 시오리 씨는 그날 밤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원래 자산가 집안에 태어났는데 젊은 날의 치기로 양아치와 사귀어 임신했다. 부모에게 크게 반대당했지만 당시에는 머리에 피가 올라 있었기 때문인지 그 양아치와 도피하고 말았다고 한다. 처음에는 가난해도 나쁘지 않았다. 남편도 일단 일은 제대로 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젊은 부부였기에 혈기가 왕성했다. 생각 없이 아이를 만들다 보니 어느새 4명의 아이를 끌어안은 대가족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남편 쪽이 이상해졌다. 아이가 넷이나 있다는 부담 때문인지 술에 절여 살다가 직장을 잃어버렸다. 온종일 술을 마시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 가족의 가난은 가속되었다. 결국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는 일상적으로 폭력을 일삼게 되었고 결국 버틸 수 없었던 시오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한다. 도망간 건 좋았지만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몰랐다.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용서해줄지 불안했다. 그도 그럴 게 그녀는 남편 때문에 극도의 인간불신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헤매던 중에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떼를 썼다. 돈은 거의 없어서 라멘 한 그릇 정도밖에 주문할 수 없었다. 그때 찾아온 게 우리 가게였고 그렇게 나와 만난 것이었다. 그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상냥함을 닿은 것처럼 느껴져서 감동했어요. 동시에 용기도 솟아올랐고요. 그 후 본가에 돌아가서 성심성의껏 사과를 하고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때 내 변덕이 그녀에게 그렇게 중대한 일이었다니. 기쁘기도 하고 간지럽기도 해서 진정이 되지 않았다. 대강 얘기를 마친 그녀는 내가 많이 야위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달라고 하여 가게가 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자 다행이다. 아무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자식 사람을 오라가라. 쓸데없는 용건이면 가만 안 둬. 스즈키 씨? 무슨 일이신가요? 카네코가 나와 함께 있던 스즈키 씨를 보고 당황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녀의 집안은 상당한 자산가이다. 심지어 얼마 전 그녀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훨씬 전에 돌아가셔서 그녀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한다. 얘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안은 카네코가 맡은 회사에서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구입한 상태였는데 가장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와, 정말 세상은 좁다. 그래서 사장이라고 해도 머리를 들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빌딩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물론 값은 잘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얘기를 들려주십시오. 무려 시오리 씨는 이 빌딩의 주인이 되어 가게를 계속 운영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 너무 황송하지만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물론 대장도 이미 설득했다. 다만 여기까지는 카네코에게도 그렇게 나쁜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건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당신이 야마모토 씨한테 한 행동을 들었습니다. 그런 심한 짓을 하는 사람이 이끄는 회사는 솔직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거래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네? 그래, 사실은 이 경위를 말할 때 내 과거를 밝힌 것이다. 그걸 들은 시오리 씨는 크게 분노하셨고 별로 망설이지도 않고 카네코의 회사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이걸 들은 카네코는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스즈키가에 버려지면 저희는... 그렇네요. 위기가 찾아올 때야말로 경영자의 수완이 빛을 발하는 법이죠. 힘내세요. 따지지도 않고 카네키를 딱 잘라낸 것이다. 그 후 카네코는 좀비처럼 비틀비틀 가게를 떠났다. 자업자득이긴 하지만 그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다. 그리고 그 후 결국 카네코가 맡은 지사는 경영이 파탄나서 도산하게 되었다. 카네코 본인은 본사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중요한 지사를 망친 걸로 본사의 아버지는 극대노하여 거의 의절 상태까지 갔다고 한다. 참고로 나는 가게를 지키는 것에 성공하여 독립을 위한 수행을 다시 시작했다. 내년에는 분점의 점장으로서 내 가게를 가질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나는 무려 시오리 씨와 교제 중이다. 그날의 답례를 하고 싶다며 라멘집에 초대를 했을 때 그날의 라멘이다, 드디어 다시 먹는다 라며 크게 기뻐했다. 그때부터 급속도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소중히 대해줄 거라고 생각한 시오리 씨가 고백을 한 것이다. 물론 딸들을 생각해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하고 있다. 연애에 관해서는 수행이 부족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도 라멘집 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남자로서도 한 사람 몫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수행에 힘쓰려고 한다.